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루지아 언덕에 밤 안개 걸려있고 발 아래 아라브가강 굽이쳐 흐르네. 내 마음 쓸쓸하고 가벼우며 내 슬픔은 너로 가득 차 있네. 너만이라도 내 참담한 가슴이여. 이제 그 무엇도 고통스럽고 심란케 하지 않으니 내 심장 또다시 불타고 벅차오르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이 시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그루지아 언덕에서라는 시입니다. 우리에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익숙한 푸시킨은 이 시를 쓸 당시 조지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가르는 코카서스 산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스위스의 광활한 자연, 이탈리아의 맛깔난 음식, 그리고 프랑스의 풍미 깊은 와인 등을 두루 지닌 조지아는 푸시킨뿐만 아니라 레프 톨스토이, 막심 고리키 등을 매혹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에서 지내는 동안 혹은 이곳을 여행했을 때의 경험과 느낌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톨스토이와 푸시킨이 각각 단편소설과 시로 펴낸 동명의 작품 코카서스의 포로가 대표적입니다. 고리키는 한 발 더 나아가 코카서스 산맥의 장엄함과 그곳 사람들의 낭만적 기질이 방황하던 날 작가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들이 사랑한 나라, 조지아는 어떤 곳일까요? 코카서스 지방에 위치한 조지아는 위로는 러시아, 옆으로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끼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05년부터 국가명을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변경했고 그루지아에 해당하는 표기를 쓰는 나라에 영어식 국호를 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는 2010년에 조지아 정부가 해당 요청을 해왔고 국명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변경했습니다. 흑해에 접한 서부는 습윤한 아열대 기후 지역이고 동부는 건조한 스텝 기후 지역입니다. 주민은 조지아인이 70%, 아르메니아인이 8%, 러시아인이 6%, 알제리인이 6%, 오세트인이 3%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트빌리시입니다. 트빌리시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옛말에서 이름이 유래한 도시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트빌리시에서도 10여 개의 목욕탕이 밀집한 아바노투바니 온천지구, 그중 시인 푸시킨과 소설가 디마 등이 다녀간 목욕탕이 있습니다. 4세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인 조지아는 국민의 83%가 조지아 정교회 신자인데요. 성 삼위일체 사메바 성당은 트빌리시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조지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성당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크기와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사메바 성당은 1995년부터 건축을 시작해 200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가 아킬 마인 디아스빌리가 설계하였으며 조지아 정교회 독립 1500주년 기념과 조지아 독립공화국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홀리 트리니티 성당 또는 밀레니엄 빌딩, 사메바 성당으로도 불립니다. 1989년 성당 건립을 위한 국제 건축 설계 대회가 개최되어 건축가 아킬 마인 디아스빌리의 설계도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몰락과 러시아 대 조지아 간의 독립전쟁으로 인해 계획이 6년간 보류되었다가 1995년 11월 23일 새 성당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당의 설립은 조지아의 국제적이고도 정신적인 부활의 상징이 되었고 몇몇 기업가들과 시민들이 익명의 후원금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나리칼라 요새입니다. 트빌리시 식물원과 하맘 유황온천 사이 가파른 언덕 위에 양벽을 쌓아 세운 요새입니다. 7세기 이슬람의 우마야드 왕조 때 증축되었고 7에서 8세기에 아랍인들이 건축했습니다. 그 후 트빌리시 왕이자 건축가였던 데이비드 왕에 의해 중수되었고 16에서 17세기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27년에는 지진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가 1935년에 일부분만 복구되었습니다. 최초 설립 당시의 주요 뼈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상부 요새와 하부 요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체인 상부 요새는 상등성이의 높은 곳에 있어 주변 환경을 다 조망할 수 있으며 외부 침입 당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새 안에는 넓은 뜰과 12세기에 건립된 성 니콜라이 교회,
1500년 동안이나 트빌리시의 주요 상징물이었던 탑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성서 이야기와 조지아의 역사를 주제로 한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란, 북카프카스, 비잔틴 제국, 아랍 등 외세의 침략으로 훼손과 복구를 거듭하였으며 현재의 건물 프레임은 7에서 8세기 아랍인들의 건축 양식을, 요새의 형태는 16에서 17세기 당시 건축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내에 있던 거대한 방이 왕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거듭된 파괴와 복구로 인해 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을 우쉬굴리입니다. 우쉬굴리는 무려 고도 21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조지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시하라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아 오랫동안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덕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을입니다. 우쉬굴리가 위치한 스바네티 지방에는 코스키라는 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반타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9에서 13세기에 만들어진 방어용 탑으로 1층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2층에서는 주거를 했습니다. 3층은 침략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이러한 거주 형태가 발달했습니다. 우쉬굴리는 1년의 절반 정도가 눈이 쌓여 있는 곳으로 가장 가까운 메스티아에서 연결되는 길조차 자주 통제되기 때문에 신이 허락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라시아의 보석,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나라 조지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러시아 대문호들이 극찬하고 사랑했던 나라 조지아를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